최근 싸이월드가 다시 오픈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접속해서 그 시절 감성에 취해보았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이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차가 3대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인슈카! 당시에 인터넷 슈퍼카라고 불렸던 차는 SM7, 라프디, 액티스 이렇게 3대가 있었습니다. 추억이 몽글몽글하죠. 3.5리터의 고배기량이었던 SM7은 세계 10대 엔진상을 수상한 VQ35 엔진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흑배기 튜닝만 하면은 진짜 이 차 따라올 차가 없다고, 이 차대가 출력을 못 이겨서 휘어버렸다는 레전드 썰이 있던 차였죠. 라세테 프리미어는 2.0리터 디젤에 직발이 좋아서 당시에는 M3는 가뿐하겠다고 R8도 잡았다는 글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 무게 배분이 꽝이라서 코너링에는 약했습니다. 액센트 디젤 수동은 라프디와 같이 높은 토크의 디젤 엔진 그리고 가벼운 차체 때문에 쏘는 맛이 좋았었죠. 근데 이 프런트에 집중된 무게 배분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의 능력은 아쉬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타볼 차량은 이 인슈카 3대장 중에서 막내인 액센트 디젤입니다. 아쉽게도 수동은 아니지만 반도체 대란으로 중고차 평균 가격이 오른 시점에서 재조명 받고 있는 차인데요. 연비도 고유가 시대에 잘 어울립니다. 공인연비는 오토는 20km, 수동은 23km인데 발끝 신공으로 30을 뽑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니로야? 과거에 액센트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소형 가격에 준준형 파워트레인이 탑재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저렴했었다는 건데요. 진짜 이건 지금에서 봐도 메리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슈카 3대장 중에서는 배기량이 가장 작고 소형이다 보니까 정비성도 쉽고 비용도 쌌습니다. 가격은 진짜 최악체야. 여기서 잠깐! 이 액센트에는 재미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바로 튜닝발로 이 액센트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반떼 컵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반떼 컵에 액센트도 있었습니다. 이 원메이크 전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서스펜션, 브레이크 패드, 휠 타이어, 롤케이지 등 약 250만 원의 튜닝킷을 장착했어야 했는데 이게 썩킷은 물론이고 공도에서도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내면은 흑배기 ECU 매핌에 터빈업 그리고 새로운 인터쿨러 라인에 엔진 스왑까지. 근데 이거는 엔진 트러블 위험이 조금 있었어요. 아무튼 현재는 동일 메이커 엔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액센트 휠을 보게 되면은 볼트가 하나, 둘, 셋, 넷, 4개, 즉 4홀인데요. 요즘 웬만한 차들은 휠이 다 5홀이라서 맞는 휠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역시 튜닝의 끝은 순정? 자, 라떼 이야기는 집어넣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액센트는 연비가 좋은 만큼 장거리 출퇴근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입 가격도 저렴한 만큼 부담 없이 첫 차로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니, 구형 디젤을 사도 되나? 고민도 되지만 신형에는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액센트 디젤에 들어간 DPF 방식은 관리만 잘하면 큰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유지 부담도 적습니다. 대신에 이 소형 디젤에서 오는 소음과 진동은 감수하셔야 하니까 시내 주행 위주라면 1.4 가솔린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은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 평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니로 구형이 신형 가격과 별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인데요. 액센트도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현재 수동 매물은 국내엔 거의 없고 오토는 평균 600에서 700만 원 선입니다. 물론 이 돈이면은 아반떼 MD나 더 뉴 아반떼 MD까지 볼 수 있긴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예산 500~600만 원으로 MD 살 건지 액센트 살지 고민된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라면은 이 편의 옵션과 공간 면에서 MD가 나을 것 같고요. 디자인도 아직 짱짱하니까 구형이라도 오래 타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액센트도 가볍게 타기 좋으니까 첫 차나 운전 연습용, 저렴한 유지비, 특히 주차 공간 협소할 때 좋고요. 아니면 출고되기 기다리는 동안 잠깐 탈 용도면은 추천드립니다. 액센트 구매 결정을 하셨다면 체크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요 외부, 요 판넬들이 아닌 하부의 부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부 부식은 수리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요. 하부 부식 체크는 리프트로 띄우면 가장 좋은데 이렇게 폰카로 살펴봐도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주로 봐야 할 것이 이렇게 차의 뼈대, 차체에 부식이 생겼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오일류 교환은 어느 중고차나 마찬가지지만 언제 가라는지 확실치가 않으니까 나만의 교환 주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에 갈고 타시면서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좀 달린다 싶으시다면 매핑해도 되지만 역시나 차는 순정이 최고예요. 소형 SUV 시장이 커지면서 소형 세단이었던 엑센트는 단종됐고 그 후속을 베뉴가 이어받게 됩니다. 현대가 모든 부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기념비 같은 모델의 쓸쓸한 퇴장이었는데요. 베뉴가 나름 틈새 시장을 노린 것 같긴 한데 크기와 힘 모두가 너무 틈새라서 그런지 현재는 인기가 신통치 않습니다. 코나 풀체인지가 나오면은 베뉴는 설 자리를 더 잃을 것 같네요. 아무튼 엑센트는 국내에서는 단종된 지 3년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는 아직도 현역인데요. 최근 엑센트 신형의 스파이샷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반떼와 유사해 보이는데 그래서 해외에서는 베이비 엘란트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코드네임도 아반떼 CN7과 비슷한 BN7입니다. 파워트레인은 1.5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예상이 되고 와 이거는 국내로 그대로 출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외부 디자인은 다 아실 테니 실내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세한 외부 디자인 평가는 상단 배너를 눌러주세요. 먼저 모던 트림에는 10선 정도의 편의 옵션만 들어갑니다. 이게 2018년식인데 같은 시기에 나왔던 차들과 비교하면 인테리어는 조금은 올드하지만 마음 편히 타기에는 또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2열은 레그룸 주먹 2개 반, 헤드룸은 주먹 1개로 성인이 타기엔 좁지만 어린 자녀들 등 하교용, 가족차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풍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납득이 되죠. 자, 그럼 엑센트 디젤 시승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짠! 엑센트 디젤을 타고 주행 중입니다. 일단 이 차급의 한계 플러스 디젤답게 소음 진동이 엄청납니다. 경운기가 생각나네요. 이 풍소름도 크고 하부 소음이 역대급입니다. 바닥에 뚫려 있나? 그리고 달리다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헬기 같은 이런 두두두두두두 이런 알 수 없는 배기음이 들리는데 이게 감성 마력은 올라갑니다. 근데 귀는 좀 따갑네요.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별 2개지요. 시트 포지션은 일반적인 세단 높이인데 오래 타면은 좀 허리가 아파오는 시트입니다. 승차감도 탄탄한 것 같으면서도 쇼바가 좀 이렇게 물렁물렁거려가지고 트램펄린처럼 이렇게 바운싱이 있습니다. 이거 은근 멀미나네요. 드디어 풀악셀 타임입니다. 스포츠 모드는 없지만 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이야! 오! 야! 와! 오, 이 초반부터 직발이 진짜 좋아. 우와! 야! 고속 영역에 금방 도달합니다. 와, 진짜 이 맛에 소형 디젤 타는 거죠. 야! 디젤의 힘! 오! 이야. 엑센트 1.6 디젤은 136마력에 30.6 토크입니다. 공차 중량은 1.2톤인데 거의 그냥 경차같이 가볍습니다. 여기에 디젤 엔진의 높은 토크감이 콜라보되면서 아주 그냥 우와 경쾌하게 치고 나갑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풀악셀! 이야! 이야! 그렇지. 이렇게 치고 나가줘야지. 야! 이 맛에 타는 거지. 오! 아주 그냥 날아갑니다. 이 20년 전에 이 DPF 탈거한 디젤 차들이 막 검den역이 막 뿜어내고 다녔는데 아무튼 이 급에서는 가속력으로 따라올 차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엑센트가 후기형에서는 7단 DCT 미션이 들어가는데 좀 고단은 일찍 물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비 배분이 살짝 아쉬워요. 이번에는 엑센트의 운동 성능을 느껴보겠습니다.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마이 갓! 빙판길인 줄 알았어 이거. 오. 엑센트는 무게 배분이 64대 36으로 앞쪽으로 급격히 쏠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차선 변경하고 나면은 후미가 전륜과 반대편으로 날아다니는 피시테일이 있어요. 요거는 아반떼 MD도 이게 있었는데 엑센트는 더 가볍게 날아가서 무게중심을 금세 잃어버리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봐도 어우 횡운동을
균형을 전혀 못 잡아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행 중에 이런 피스테일 현상이 왔다? 그럴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더 심해지니까 카운터 스티어로 잡던지 아니면 엑셀을 살짝 밟으면서 밀고 나가야지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엑센트의 제동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와, 이것도 좀 제동거리가 긴 편인데요? 렌트카라서 오일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패드 용량도 조금 작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진짜 별로인 게 여기 평소에도 하중이 조금 앞으로 이렇게 살짝 쏠려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속도를 조금 높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어우, 이렇게 남아있던 하중들이 앞으로 다 넘어오면서 뒤가 더 가벼워지고 이게 극단적으로 급제동을 하면은 잭라이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프론트 브레이크와 타이어 마모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코너링입니다. 고속 코너링. 이거 MD 때랑 똑같아요. 그때 MD 탔을 때도 바퀴 2개로만 가는 것 같다고 했었는데 엑센트도 똑같습니다. 이 후륜은 그냥 대충 그냥 끌려갈 뿐? 그리고 언더스티어도 극명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조작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약간 지 맘대로 가버리는 그런 게 있네요. 아, 이게 직발은 최고였는데 선의 능력은 꽝이네. 이렇게 엑센트 디젤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충돌 테스트 결과는 스몰 오버랩은 최하 등급, 측면은 2등급, 그래도 나머지는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에어백은 6개이고 리콜 소식은 2010년에서 2011년식 기준으로 배터리 전기 배선으로 한 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엑센트 디젤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안 살 거예요. 빵! 무난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 게다가 연비가 20! 디젤 쏘는 맛까지 진짜 현실 가성비네요. 하지만 너무 시끄러워. 가격 대비 운용하기는 정말 좋습니다. 대신에 현재 시각에선 차 자체의 완성도가 좀 미숙한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이 가격대에서 가성비는 킹왕짱인데 돈 더 있으면 안 살 것 같아. 그래도 경차보다 좋은 성능의 경차 같은 유지비 엑센트 디젤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